여행사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 나갈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1976년 이제 미국 동부의 뉴저지 주에서도 도박이 합법화됩니다. 아하. 그래서 아틀란타 시티의 새로운 카지노 타운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우와. 아 동부 서부로 나뉘겠네요. 네. 네. 이제 동부와 서부의 미국의 대형 카지노 호텔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라스베가스의 수익이 약 한 10% 정도 감소를 합니다. 한편 애틀랜틱 시티는 1980년대에만 도박 수입이 437%나 성장합니다. 와 많이 올랐네. 그러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라스베가스 시와 호텔 기업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라스베가스의 이미지를 도박의 도시가 아닌 레저 이벤트 타운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근데 이게 도시 이미지를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 뭐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쉽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라스베가스의 경기 침체가 절정에 달하던 1989년 호텔 사업가 스티브 윈이라는 인물이 과감하게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스티브 윈은 훗날 라스베가스의 제왕으로 불리며 지금의 라스베가스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고민 끝에 호텔을 오픈하며 오직 라스베가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전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함이 있는 호텔을 기획합니다. 당시 스티브 윈이 개장한 호텔은 미라지의 그 야외에서 하는 쇼가 활화산 쇼, 즉 볼케이노 쇼죠. 미라지 맞네. 미라지. 이전까지 호텔의 쇼는 대부분 어디에서 합니까? 호텔 내부에서 하잖아요. 극장 안에서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스티브 윈은 볼만한 쇼를 과감하게 호텔 밖으로 옮깁니다. 아, 누구나 볼 수 있게요. 그는 이후에도 대규모의 볼거리를 무료로 보여주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데 스티브 윈이 어떤 쇼들을 기획했는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 나오는 데는 어디지? 신기하다. 방에서 보기 좋은 거. 근데 이거 해적선 맞잖아. 퀸스 쇼. 야, 난 근데 한 30년 전에 본 것 같아. 아직도 저 똑같은 쇼를 한다고? 관광객들은 누구나 호텔을 지나가기만 해도 이 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콘셉트의 호텔들이 문을 열며 레저 이벤트 타운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탄력을 받은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 여행객을 위한 마케팅에 적극 뛰어들게 됩니다. 과연 이때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놓은 거요? 얘들은 뭘 좋아합니까? 놀이기구. 네, 맞습니다. 바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입니다. 그래, 호텔 옥상 위에 있잖아. 신기해. 롤러코스터. 옥상 위에 있다고요? 옥상에 갑자기 있다니까? 옥상에 롤러코스터 있잖아. 말도 안 돼. 이 호텔 옥상에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저 타봤어요 저거. 저도. 네. 난 저런 거 싫어. 우와, 난 못해. 난 못해. 삼 300m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쳤다, 진짜. 놀이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못해. 못해. 지금 영상 보니까 어때요? 라스베가스에 간다면 도전해 보겠어요? 아 근데 저거는 저 놀이기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전 뭐 다 타는데 저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냥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베가스 아래로. 그래서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다른 호텔에 묵는 관광객들도 이 호텔에 한 번쯤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이 밖에도 라스베가스 스트립에는 백호를 볼 수 있는 동물원 호텔, 대형 아쿠아리움 호텔, 서커스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호텔 등 가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의 마케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정한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자극적인 쇼를 기획하게 되죠. 아까 두 분이 틀린 답을 했죠. 바로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역시 바로 라스베가스의 대표적인 스트립 쇼에는 크레이지 걸스 쇼가 있습니다. 크레이지 걸스. 이 쇼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들만 무대에 선 쇼이고 최초로 상의를 노출한 탑 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오히려 이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오랜 시간 많은 관객을 끌어모읍니다. 35년이 넘게 이어온 라스베가스의 최장수 쇼이자 가장 상징적인 스트립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바로 상반신을 노출한 채 넥타이만 착용한 남성들이 등장하는 칩밴데이 쇼입니다. 아유 부끄러워. 와 몸 좋다. 자, 이 쇼의 남자들은 평범한 남자들이 아닙니다. 황갈색 몸매, 완벽한 미소, 빨래판 복근 등 당신은 이 쇼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칩밴데일 쇼는 라스베가스에서 40년이 넘게 공연되어 온 역사가 긴 스트립 쇼입니다. 라스베가스가 가장 원하는 남자들이라는 명성을 얻으며 전 세계에서 100개국 이상을 방문하며 1억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쇼에는 팁 앤 키스라고 알려진 시그네처가 있죠. 팁을 주면 키스하는 거예요? 예, 여성 관객이 돈을 흔들면 댄서가 다가와 입을 맞추고 팁을 가져가는 이벤트죠. 어머 어머. 어머. 이세돌 씨, 이 라스베가스에서 시도한 좀 특이한 관광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얘기만 들어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데 1950년대 라스베가스 부근에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관광 사업으로 이용했어요. 예? 네? 핵실험으로 인한 버섯크론을 볼 수 있는 투어 상품을 만들었고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도 끌었고, 예. 버스 스케줄 맞아. 있다, 버스 버스 스케줄. 그러네. 실제로 미스 원자폭탄 대회까지 열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미스 원자폭탄? 지금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난리 나죠. 라스베가스 사람들은 관광의 아이템으로 개발을 합니다. 와.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가 환락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아주 특별한 전략이 있는데 바로 결혼과 이혼 마케팅입니다. 자, 1931년 네바다주가 도박을 합법화했죠. 네. 거의 동시에 통과시킨 법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혼을 원한 사람이 네바다주에 와서 단 6주만 살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시 미국에서는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네바다에서는 6주만 살면 이혼이 가능한. 아하. 진짜 독특하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을 시켜서 뭘 하려는 거지? 사람들을 많이 어쨌든 최대한 끌어모으기 바로 그거죠.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죠, 6주 예. 동안.
미국 전역에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을 라스베가스로 오게 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었죠. 그 약간 뭐 이혼 관광 패키지를 판 거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혼하러 와, 온 부추기는 거네 완전히. 교수님 근데 뭐 이게 좀 듣기엔 좀 황당한데 이게 통했나요? 아, 엄청 성공했죠. 야. 엄청 성공했습니다. 자, 1931년이잖아요. 당시 미국은 많은 지역에서 이혼을 금지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간통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학대, 뭐 이렇게 성격이 안 맞네 이렇게 해서 합의 이혼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혼법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혼하기 위해서 야. 네바다주를 찾았고 특히 관광 도시인 어디로 오겠어요? 베가스. 라스베가스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뭐 핵실험의 이혼까지 마케팅에 활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하러 온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에 머물며 뭐 하겠어요? 호텔을 즐기고 또 식당 등을 이용하고 또 도박을 하고 해서 매출이 올라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혼 관광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라스베가스는 이번에 결혼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 어떤 법을 제정했을까요? 뭐야? 바로 결혼 절차를 간소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차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결혼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기차역에서. 라스베가스에서는 결혼이 간단한 이유는 우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웨딩홀 비용의 6분의 1 정도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공휴일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했는데 결혼 사무국이 연중무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법적 부가 되기까지는 24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 라스베가스에서는 단 15분 만에 혼인신고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러겠네요.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초간단 웨딩 중 하나로 이런 결혼식이 있는데요. 무슨 결혼식일까요? 정답. 기현 씨. 드라이브스루 결혼식? 기현 씨 정답입니다. 와. 드라이브스루 결혼식이 있다고? 이거 햄버거도 아니고 뭐 커피도 아니고 이게 결혼식 디티라니 상상이 됩니까? 와. 결혼이요? 여기 결혼하나요? 결혼하나요? 라스베가스의 드라이브스루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죠? 네.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웃기겠는데? 근데 편하긴 편하다. 드라이브스루 야. 진짜야? 25분. 무슨 저게 And the intent of these vows expressed here today. Therefore, by the power 여기서 of 저거 God, 하는 거야? 혼인성? do you take Tam to be 사진도 your 찍고? lawfully wedded wife? I do. 세상에. And Tam, do you take Todd to be your lawfully wedded husband? 아니 이거 Agreeing to 아, 진짜요? 저 오바 아니야 이거?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하. 스페셜 메모리, 웨딩 윈도우. 야, 그 진짜 저렇게 하시네. 신기하다. 이거 설정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처럼 라스베가스는 웨딩 관광 산업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매년 2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2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20억 달러면 와. 근데 엄만석 씨, 지금 이렇게 소개된 결혼 베이거스에서 하는 결혼들 사람들 중에 저희가 알만한 유명인도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한 걸로 유명하신 분은 아까 우리 봤던 그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1967년인가에 저기서 결혼을 하셨는데 워낙 유명한 스타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알면 좀 그러니까 엄청 금방 빨리 결혼식을 끝냈대요. 근데 그 결혼식에 걸린 총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8분 걸렸어요. 와. 8분이면 아니 8분이면 아까 드라이브스루보다 더 빨라요. 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남자친구랑 술 먹다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결혼식 가능한 그 예배당 이거 안 급하게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결혼식 쫙 올린 다음에 55시간 만에 이혼했잖아요. 와 거기서. 진짜 충동적인 도시네요.
이렇게 1931년부터 지금까지 라스베가스는 이혼도 결혼도 쉬운 도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죠. 하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먼저 짚어볼 것은 바로 휘황찬란한 도시 아래 자리 잡은 노숙자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2020년부터 노숙자 단속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그냥 앉아 쉬거나 숙박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 거리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은 과연 어디로 피할까요? 이 영화에 나온 거 아니야? 어둡고 습한 배수구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스스로를 두더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 법망을 피해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한 이런 빗물 배수구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한 1,400여 명이 이렇게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냄새 날 거 아니야. I felt I could handle the situation, and it was obvious, that I couldn't, But then, that was, the older you get, time seems to go by so fast. Actually should get into sports betting because why? Because there is a good, you can, if you're knowledgeable enough, make money. 대부분 도박으로 가진 걸 전부 잃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재기할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 어떤 별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 생기면 또 도박한다니까요? 지상 세계로 올라가서 슬롯 머신에 돈을 넣고 또 금방 돈을 잃고 다시 지하 세계로 그러니까 돌아갈 뿐입니다. 악순환이네. 또한 라스베가스는 미국의 자살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Mental health illnesses and suicide rates continue to rise across the country. Nevada is ranked the 8th worst state in the country for access to mental health care. 유흥과 도박의 도시다 보니 거금을 잃고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대부분의 호텔은 창문을 열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죠. 이세돌 씨,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심리 뭐 글쎄요, 때문일까요? 좀 알기는 어렵지만은 도박 같은 경우에는 바둑과는 좀 다르겠죠. 바둑은 정말 실력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바둑은 완전히 예. 실력이고. 도박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운을 또 과시네요.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잃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거든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과신하면서 그것에 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카지노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한 번만 해봐도 오는 사람들 돈 퍼주려고 카지노를 내가 운영하겠어요? 돈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벌어야 안 되니까. 되잖아. 라스베가스를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크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과 희망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분명한 것은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미국 자본주의의 명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국인들의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트립 거리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함께 빠르게 성장한 라스베가스가 앞으로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